경합은 오히려 희정당에서 거행한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이른 새벽, 수라간 깊숙한 곳에서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영은 고요한 부엌 한켠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날이 차갑게 서린 공기를 가르며 칼끝이 숫돌을 스칠 때마다 맑은 울림이 퍼져나갔지요. 보통이라면 단순한 준비 과정이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지영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은 한층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무사처럼 침착하면서도 굳센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술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대해라, 사신단. 오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이 말은 다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수라간에 있던 젊은 나인 하나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만큼 지영의 기세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나인들은 속으로 수군거리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연숙수님이 또 무슨 큰일을 하시려는 걸까? 지난번 마카롱 사건도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대체 무슨 요리를? 그들의 말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칼을 다듬었습니다. 날이 서서히 빛을 발하자 칼끝에서 은빛이 번쩍이며 작은 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는 지나간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온실에서 이현과 마주했던 순간, 망울록이 사라졌던 날의 혼란,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 모든 기억이 한 덩어리로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야. 조선의 운명이 걸려 있어. 지영은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손에 쥔 칼을 한 번 더 힘주어 갈았습니다. 아침 해가 수라간 창가로 비칠 무렵 숙수들과 궁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지요. 명나라 사신단과의 경합을 준비하기 위해 각 숙수들이 맡을 주제가 정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수라간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맹숙수는 두 팔을 꼰 채 지영을 노려보고 있었고 엄숙수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여유를 부리는 듯했으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곧 내관이 들어와 세 가지 주제를 발표하자 모두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 두 번째는 서로의 나라 요리 재현, 세 번째는 인삼이 들어간 탕 요리. 누가 어떤 주제를 맡을지가 정해지는 순간 수라간의 숨결마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도 지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첫 번째 고기 요리는 맹숙수가, 두 번째 교차 요리는 엄숙수가 맡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삼 탕 요리는 지영에게 돌아왔습니다. 순간 수라간 안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맹숙수는 은근히 비웃으며 과연 인삼탕이라? 쉽게 볼 요리가 아니지 라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건 정말 어려운 주제야. 인삼은 향이 강해서 자칫하면 역효과인데 하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삼계탕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간 내에 닭을 완벽히 부드럽게 만들려면 지금 조선에는 없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했지요. 지영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새로운 길을 찾아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라간의 공기가 잔뜩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각 숙수들은 정해진 주제를 곱씹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맹숙수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칼솜씨와 자신이 자부하는 고기 손질법을 떠올리며 은근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겨내면 누구도 예상 못하겠지.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였습니다. 엄숙수는 손가락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나라에 유학 다녀온 경력을 내세워 이번 주제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명나라 요리? 뭐 별거 있나? 내가 직접 배워온 거지. 두 사람은 서로 경쟁자이자 동료였지만 이날만큼은 지영을 견제하는데 공통된 시선을 보였습니다. 수라간 안의 긴장된 공기는 점점 지영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에게 돌아온 인삼탕 요리라는 주제를 들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삼은 귀하고 힘이 센 약재이자 동시에 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재료였기에 잘만 살리면 조선의 체면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도구였습니다. 닭고기를 부드럽게 익히려면 지금 이 시대의 소트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지영은 머릿속에 현대의 압력솥이 떠올랐습니다. 압력을 이용해 단시간에 재료를 완벽히 익히는 기적의 도구.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영실의 후손, 조선 최고의 대장장이로 알려진 장영대. 혹시 그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도구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라간 한켠에서 이현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영의 표정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경합의 중대한 순간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이 여인이 머릿속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구군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자꾸만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온실에서 그녀와 부딪히며 느꼈던 떨림, 그리고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고백처럼 내뱉었던 그녀의 말들. 이현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시선을 거두었지만 이미 지영을 따라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이 어디든 그 곁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 같은 것이 이현을 붙잡았습니다. 한편 수건은 수라간 밖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맹숙수와 엄숙수가 주제를 나눠 맞는 장면에서조차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영에게 돌아간 인삼탕 주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경합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건은 이를 갈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을 무너뜨려야 해. 이번이 기회다. 그녀는 몰래 자신을 따르는 궁녀를 불러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맹숙수에게 지난번에 준 그 약 아직 가지고 있지? 이번 경합에서 쓸 때가 올 것이다. 궁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건의 그림자가 수라간에 드리워지는 순간 앞으로의 요리 경합이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음모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영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감지한 이는 이현이었습니다. 이현은 지영의 성급한 발걸음에서 불길한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적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직접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사실 지영의 안전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영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문은 조용히 삐걱거리며 열렸고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불꽃이 눈앞에서 터지려는 찰나 이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지영을 껴안은 채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귓가를 울리는 폭발음, 흩날리는 파편 속에서 지영은 숨을 고르며 이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품은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괜찮소. 헐떡이는 이현의 물음에 지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산대군은 주상이 궐을 비웠다는 소식을 접하자 음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주상이 없는 사이 제거해야 한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울한 촛불 아래 제산대군의 목소리는 더욱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저 나약한 왕자가 왕좌를 지키는 한 우리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 왕권을 둘러싼 그림자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영대의 대장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이 소치 없다면 조선이 위태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조선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장영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권력 다툼에 얽히고 싶지 않소. 대장간은 그저 쇳덩어리를 다루는 곳일 뿐이요. 그의 단호한 말에 지영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박한 눈빛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껏 감추어왔던 정체를 드러내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이것은 내 명이다. 어명이니 당장 이 여인의 뜻을 따르라. 순간 장영대의 망치가 허공에서 멎었습니다. 눈앞에 청년이 왕임을 알아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들겠나이다. 압도된 장영대는 마침내 압력솥 제작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영대가 재료를 구하러 집을 비운 사이 갑작스레 창문이 깨지고 날선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우르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좁은 대장간 안에서 칼부림이 번개처럼 튀었습니다. 이현은 즉시 검을 뽑아 지영을 감싸며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칼끝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고 지영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객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공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현의 곁을 지켜온 사당패 두목, 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적의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길, 너까지 나를 배신한 것이냐? 이현의 눈빛은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공길은 냉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곧 바뀔 것이오. 그 한마디는 칼날보다 더 깊게 이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노가 이현의 검끝을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감정에 휘둘린 그 순간은 치명적인 빈틈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자객의 칼이 지영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현이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피가 흩날리며 지영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연숙수, 이현의 절규가 대장간을 울렸습니다. 그는 지영을 끌어안은 채 사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붉게 물들어갔고 눈동자는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공길의 차가운 눈빛과 이현의 분노 어린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운명은 새로운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간신히 뜬 시야에 보인 것은 천장의 화려한 단청과 은은히 번지는 촛불빛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곳은 분명 궁궐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뒤 시간이 흘렀음을 직감한 순간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리자 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너무나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고 손은 지영의 붕대 감긴 팔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이현은 깜짝 놀라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지금은 쉬어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놀라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눈에 비친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현은 그녀의 붕대를 어루만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나 때문에 연숙수가 다친 것이오. 내가 반드시 그 배우를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 것이오. 자책이 묻어나는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지영의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지영은 그의 모습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강인하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왕이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상 탓이 아니옵니다. 제 잘못이 없지요.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현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놀라 망설이다가 반대편 팔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손끝으로 눈가를 스치자 이현은 잠시 멈추더니 그녀를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지영은 그 눈동자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스하면서도 간절하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눈물을 닦던 손끝은 어느새 이현의 입술로 향했고 그의 입술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이현은 숨을 고르며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듯 그의 시선은 지영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이현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며 금방이라도 입술이 맞닿을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의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고 이현의 눈빛은 그녀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겁게 닫혔던 문이 급히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경황도 잊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두 사람은 놀라 서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이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수건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빛을 좁혔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 숙수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중요한 경합을 앞두고 있기에 염려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질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건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지영의 상처를 걱정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시선을 느끼자 잠시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감히 왕과 나란히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들킨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반면 이현은 수건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차갑게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왕의 위엄으로 그녀의 질투를 가볍게 눌러버리듯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숙수는 내 명으로 지키는 자요. 앞으로 그녀 앞에서 쓸데없는 말은 삼가시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수건은 억눌린 감정을 감추려 애쓰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 긴장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웠고 이현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질투와 음모의 기류를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경합을 준비하기로 했던 5일간의 시간이 마침내 모두 지나고 조선과 명나라를 가로지르는 대망의 경합의 날이 밝았습니다. 연회장에는 조선의 대신들과 궁녀들이 한껏 모여 있었고 명나라 사신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라간의 숙수들 또한 각자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조선의 왕 이현과 명나라 사신 우곤이 서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두 사람의 눈빛은 오늘의 승부에 대한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회장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신하들은 경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손님들은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며 오늘 펼쳐질 요리들의 향연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조용히 숙수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승부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조선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다. 마음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라. 숙수들은 긴장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경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맹숙수가 새로운 고기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바삭하게 튀긴 고기 요리를 준비하며 그 맛과 향이 보는 이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명나라 숙수도 질세라 새로운 방식으로 쪄낸 고기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두 요리는 서로 다른 조리 방식과 풍미로 연회장의 공기를 진동시켰고 심사위원들은 신중하게 시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결의 결과 명나라 숙수가 맹숙수보다 더 많은 표를 얻으며 맹숙수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리 대결에서는 엄숙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조선과 명나라의 요리를 서로 바꾸어 만들어야 하는 난제를 맡았습니다. 유학파 출신이었던 엄숙수는 명나라 요리를 척척 만들어내며 조선 요리를 만드는 명나라 숙수와 팽팽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감각에서 한 수 앞선 엄숙수가 승리를 거두며 1대1 대결에서 명나라 숙수를 꺾었습니다. 연회장은 숨죽인 채 심사 결과를 지켜보았고 조선의 승리가 이어지며 점차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수와 지영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은 압력솥을 이용해 부드러운 삼계탕을 완벽하게 조리하였습니다. 삼계탕에는 조선의 인삼과 고추가 풍미를 더해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아냈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지영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입맛을 본 순간 감탄을 숨기지 못하며 지영의 솜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요리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맹숙수가 수건의 지시를 받아 삼계탕 속 대추에 독약 비상을 한 방울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비수의 요리와 비교해 어느 쪽이 우월한지 판가름이 어려운 가운데 지영의 삼계탕에서 대추를 맛본 명나라 환관 우곤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제산대군은 잠시 놀라지만 수건의 눈짓을 보고 이것이 자신들이 짠 판임을 눈치챕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지영이 황제를 대신해 환관에게 독약을 먹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뒤집혀 지영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놀란 눈으로 이현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로졌습니다.